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175화 직장인 공시생 분들께, 오늘 테마는 직장 병행하면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께 전략과 시간 확보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인 관리반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관리반과 더불어서 직장인 관리반 운영하고 있는데 2달차 지금 후기 말씀드리고요. 시간 확보하는 2가지 방법,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학습 전략,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서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구라 안 치고 진짜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조언을 드리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업수험생이랑 직장인 수험생이 있을 때 전업수험생은 보통 60시간 이상 합니다. 꾸준히 일주일에 순공무 시간 60시간 내외로 나오게 하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30시간 내외예요. 그러면 절반 분량이거든요. 딱 절반 분량인데 사람이 집중을 2배로 더 할 수 있을까요? 전업수험생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이나 비슷한 지능과 회독 속도와 그다음에 체력이 있을 텐데, 공부 시간이 절반이라고 직장인 분들께 집중을 2배를 더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되는 조언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전업수험생보다 공부 시간이 적으니 이거에 맞는 전략과 그리고 최대한 시간 확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한 요구, 그 다음에 불가능한 목표, 이런 것들 제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인 관리반을 2달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계획 달성하기도 쉽지 않고, 다녀와서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밤 늦게까지 공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분들 끌고 가면서 최대한 전화로도 피드백하고 공부했는지 아니었는지, 근데 달성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참 저도 이게 애를 먹긴 해요. 근데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밤 10시까지 중관리반 운영하는데, 직장 다니시는 땡땡님께서 12시까지 자율캠을 유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밤 12시까지 이렇게 부여잡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응원 멘트를 드리고, 카톡 지금 임의로 변경을 했는데 닉네임마저 졸린 라이언으로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이것도 잘 달성 못할 수가 있으니 공부 시간 확보뿐만 아니라 계획, 하루에 얼만큼 할 것인지 제가 아침 출근길에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적으면은 제가 피드백 드리고요. 실제로 밤에 얼만큼 했는지도 적어달라고,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습니다. 하루 지나고 나서 저녁에 한자성어는 못했다고 하셨죠. 그럼 제가 또 거기다가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한자성어는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끝까지 붙잡고 진행을 해도 계획을 달성 할동 말동, 그리고 공부 시간을 확보 할동 말동, 이런 현실입니다.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선 시간 확보를 먼저 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의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제가 2가지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우 1, 올빼미형. 이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 8시 40분 출근길이 되겠죠. 보통 이때는 한자성어와 영어 단어 매일 외워야 되는 거 끌고 가셔야 되고요. 9 to 6 평일에 공부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와서, 그리고 퇴근길을 제가 현실적으로 저녁 6시에서 8시 반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저녁 식사하고 집에 오고 개인 운동이나 체력 회복,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리프레시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8시 반부터 밤 12시 반 요 정도까지 4시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은 회사 인근에서 퇴근하자마자 드시고요. 그 다음에 소화하는 길에, 퇴근길에 그렇게 소화하면서 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휴식을 취하시거나 회사에 불가피한 야근이 생길 겁니다. 이게 야근이 2번, 3번이면은 정말 그 주에 짜증 나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 번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배치를 했고요. 토요일, 일요일 우리 주말 잘 활용해야 되겠죠. 토요일 9 to 6 공부하고 일요일도 9 to 6 공부하자. 제가 그래서 중관리반 운영하면서 직장인분들께 되도록이면 이때 부방장 해서 자율캠 열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데이트를 하실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토요일 저녁에 쉬시고 일요일 저녁에도 좀 쉬신 다음에 일요일에 한 4시간 정도 가능하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빼미 형 밤 늦게까지 공부하신 분들 취침 1시에 하시고 기상 7시에 하셔서 출근 준비하시고 아침에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36시간 학습을 권장을 하는데, 이거는 저의 바람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단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평일에 일이 생겨서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금요일 저녁에 정말 나는 꼭 놀아야 되겠다, 정말 이번 주를 희생한 나를 정말 회복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때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28시간에서 32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틀은 이렇게 해서 36시간 올빼미형 말씀드려봤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는 새벽형이에요. 새벽형. 퇴근하고 이렇게 회복을 한다고 해도 공부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낮에 뭐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정말 저녁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뭐 쉬시는 경우도 많을 거고, 차라리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2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시간표를 현실적으로 10시 반까지만 공부하시는 걸로, 하루에 2시간씩 평일을 학습하는 걸로 짜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23시, 밤 11시에 주무시고 기상은 5시에 하셔서 이렇게 출근 준비하시고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아침 공부를 확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일주일에 36시간 학습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막 4시, 새벽 5시 이때부터 일어나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새벽형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그 다음 학습 전략입니다. 직장인 분들 중에 크게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사기업 다니면서 공무원 공부를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현직 분들이에요. 공무원 합격을 했지만 지역이나 직렬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공무원 시험을 치시려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전략은 아예 공무원 공부를 안 해본 분들 기준으로 범위를 처음부터 좀 줄여서 하자, 중요한 부분을 더 반복을 하자, 시간이 없으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현직 분들은 이미 한번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약점 파악을 하시면서 기출을 풀고 양이 많은 거를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이미 한번 합격을 했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보완하고 알았던 내용들 꾸준히 기억을 유지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공부를 안 해봤거나 그냥 직장 다니면서 공시에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한 학습 전략입니다. 제가 똑같은 사람이고 평범한 두뇌를 갖고 있잖아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일반 수험생 모두가. 그런데 공부 시간이 절반이라고 전업수험생의 2배를 집중을 하고 2배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해라,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먼저 국어 영어는 당연히 올인원 과정을 하셨을 거고, 격일로 하프 정도만 하세요. 월수금은 국어 하고요. 그 다음에 화목토는 영어, 이 정도로 유지를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동영이나 하프를 그리고 시험 1-2달 전에 감정도 유지하는 걸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영어가 가성비가 좀 떨어지고 특히 독해 부분에서는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파기보다는 학법사, 한국사와 여러분들 전공 여기서 암기를 위주로 하시는 게 36시간, 이것도 맥시멈이죠. 30시간 내외 될 텐데 이 정도를 보낼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800제 내외의 기출로 범위를 좀 줄이시고요. 한국사는 고종훈 선생님 800제가 있지만 행정법이나 뭐 회계학이나 행정법, 행정학 이런 과목들, 사회복지학 이런 것들은 간혹 뭐 1500문제, 2000문제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범위를 좀 줄이시고 난이도 상자를 뺀다던가 중요도가 낮은 등급을 뺀다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서 아예 양 자체를 줄이자, 그게 현실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학도 뭐 김유경 선생님이나 어대원 선생님이나 1000문제 이내, 뭐 700~800문제 정도 되긴 하는데 더 많은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행정학,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800제짜리는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영어 단어와 한자성어 같은 경우엔 보통 3000개의 분량을 많이 외워요. 수거랑 단어 합치면은 영어 단어는 3000개 정도 되는데 저는 이것도 줄여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신무철 선생님 이것만 알고 가자, 요 책 정도로 하면은
영어 단어 아침에 출근길에 40분 정도 한자성어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만 아래는 뒤에 부록 부분에 어휘랑 이디엄 또 있고 데이 1부터 데이 12까지 매일마다 조금씩 외울 수 있도록 분량 조절해 놨으니까 요걸로 가도 현실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사기업 다니면서 그리고 뭐 각자 이유에 따라서 현직이시지만 다시 지역을 바꾼다던가 직렬을 바꾸기 위해서 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들 행복을 향해서 나의 다음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시는 건데, 참 일하시면서 굉장히 힘들고 쉽지 않다는 과정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현실적인 조언과 방향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그리고 우리 함께 꼭 목표를 향해서 이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